이런 시간부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어요. 누나의 남자친구가 중국에서 명품옷 관련 크게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판매도 하고 그런 일을 할 생각 없냐고 물어봤고, 페이도 기본적으로 처음 하는 일이어도 400~500만 원 정도는 처음부터 그냥 받고 기간이 지나면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4명의 청년이 더 도착해 있더래요. 다 이 박군처럼 그 형님의 제안을 받고 그 공항에 다 나온 거였어요. 네, 그렇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박군은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여행 가는 기분도 들었다고 하고요. 여행이죠. 네, 그렇게 중국 연길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마중 나온다던 직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온몸에 막 문신을 한 막 이게 등치 좋은 형님들이 나오더니 박군과 청년들을 딱 부르는 겁니다. 왜 저런 사람들이 나왔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는 희망저축은행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쪽으로 대출 문의가 들어와서 연락드렸어요. 네네 고객님. 네. 150만 원 입금 확인했습니다. 네. 예, 그럼 주민번호 앞자리 한 번만 부탁. 고객님? 고객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문신의 거구의 남자들, 사무실, 전화기, 감이 오시죠? 이 박군이 이 쇼핑몰 회사라고 믿고 간 그곳은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콜센터였어요. 박군처럼 취업 사기를 당해서 다 여기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비자도 다 만료돼가지고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거기 감금돼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매일 아침 7시 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체조로 하루를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한국의 은행들이 문을 여는 시간 아침 9시, 그러니까 중국 시간으로는 아침 8시. 이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한국의 은행들과 같은 시간에 영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한국 은행들이 영업이 끝나면은 그제서야 보이스피싱 콜센터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은행 영업 시간 동안에 청년들은 정말 벌벌 떨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야만 했답니다. 왜냐면 조금만 실수를 해도 아주 끔찍한 폭행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이들 누구의 일이야 라이니? 장난하는 게야? 기본적으로 욕설은 엄청 많이 들었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던가 그러면 뺨을 때린다던가 머리를 때린다던가 야구 방망이 같은 걸로 체벌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엄청 흔하게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화상 자국이 좀 심한 조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예전에 여기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총책이 커피포트기에 물을 끓여서 그 물을 그대로 얼굴이나 몸에 부어버려서 이런 화상 자국이 생겼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한 멘트지인데, 이게 일종의 대본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뭐 작품할 때 받는 그런 대본 같은 형식인 거죠. 근데 진짜 얼마나 이 사람들도 열심히 멘트를 고치고 연습을 했는지 아주 필기로 빼곡하죠.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면, 그럼 저희가 마이너스 대출권으로 진행 도와드릴게요. 거래 실적 쌓는 방법으로 상환 능력 평가 진행해 드릴 거예요. 전직 은행원들에게까지 이 멘트지를 감수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깜쪽 같은 완벽하게 설계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이제 좀 납득이 되네요. 이게 이 정도로 치밀하게 만들어진 정말 완벽한 대본이 있으니까 그냥 그 어린 청년들을 상담책으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오래 일한 조직원들이나 팀장들이 1대1로 이제 마크를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었고, 말투가 조금이라도 실제 상담원 말투처럼 안 들리거나 대본을 못 외운다거나 하면은 뺨을 때리고, 한국에 있는 너네 부모님을 다 막 사람을 보내서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습니다. 밤낮으로 좀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한 3일 정도에 전부 다 외우고 일하는 것도 다 알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잔인한 대출 사기 시나리오를 처음 만든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 1세대 보이스피싱의 대명사 바로 김미영 팀장입니다. 김미영 팀장. 이 김미영 팀장입니다로 시작하는 대출 문자 아마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 문자에 속은 사람만 수만 명이 넘고요. 이 피해 금액만 한 4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김미영 팀장 이름이 너무 유명해져서 실제 현실 세계의 다른 김미영 팀장들이 막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하고 그랬다네요. 이 김미영 팀장의 이름은 사실은 박모모 씨, 50대, 게다가 50대 남성인데 이 사람 전직이 뭔지 아세요? 경찰이랍니다. 게다가 그것도 사이버 수사대 출신. 이 보이스피싱 이 범죄자들을 잡던 경찰이 아예 그냥 자기가 보이스피싱 이 조직을 차린 거잖아요. 참 정말 너무 어이가 없죠. 그리고 마침내 80여 명의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놈들이가 아주 악명 높은 놈들이었어요.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태국, 필리핀에도 이런 콜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던 중이었던 거죠. 2015년 12월경 중국 청도에서 결성되어 2018년경까지 중국 영길시와 훈춘시 등지에 9개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된 조직이고요. 피해자 300여 명의 피해 금액은 6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검거된 조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박군처럼 그런 19세 청년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한 한 25세 전후의 그런 청년들이었답니다. 경제난에 취업난까지 가뜩이나 힘든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범죄자가 되고 있다는 게 참 화가 나고 있는 속상합니다. 심지어 이 청년들은 처벌을 피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상담책도 실질적으로는 조직적 사기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되거든요. 피해 금액이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부터 3년까지, 또 1억을 초과할 때는 또 징역 2년부터 5년까지 해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 돼요. 조직원들을 고발한 것도 그렇고 자수한 것도 그렇고 해서 좀 참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피해자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 죄송하고 죄책감들도 엄청 아직까지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고 조직에 전달하는 사람을 현금 수거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에서 이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고 보니까 이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이었대요. 더 놀라운 건 이 중 상당수가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어제 범죄 현장에서 김씨 명의 통장이 나왔는데요. 예, 요거 그 600만 원 사용 안 하신 거 맞으시죠? 예, 요거 고객님 제가 그 은행연합회 하고요. 지금 상품 같은 경우는 근데 사장님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가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해결을 하려고 지금 연락을 드린 거지 원인 앞으로 모두를 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점은 저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처럼 인생을 이용당한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그런 사실을요. 더 큰 문제는 이 청년들의 삶을 짓밟고 그들의 영혼을 파괴시킨 이 나쁜 놈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들을 검거하는 게 여전히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다 어디 숨어 있을까요? 뭐 또 어디에선가 이 젊은 청년들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게끔 하고 있겠죠. 블랙 시즌 2